어제 반가운 반등을 보여줬던 뉴욕 3대 지수,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M7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던 관세 이슈와 관련돼서는 새벽 사이에 나름 완화적인 태도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향해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투자자들과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멕시코의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기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계가 좋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앞서 올렸던 별도의 SNS 글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이 트리도 총리가 끔찍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약간은 불편한 심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한 달 동안 예외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국 관세 조치 며칠 만에 관세 부과가 최종적으로 유예 조치가 됐습니다.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와 나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의 25% 관세와 관련해서 만약 관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들 국가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MF 대변인은 캐나다나 멕시코 또 중국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오는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때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관세 우려 때문에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수입을 빨리 이어가고자 했던 움직임이 결국 무역 적자로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가 올해 1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3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고요. 또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훌쩍 웃돈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수출만 놓고 봤을 때는 2,698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억 달러 증가하긴 했지만 수입이 4,01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66억 달러나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게 배경이 됐고요. 국가별로 확인을 해보자면 무역 적자폭은 중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스위스,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캐나다 순으로 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지난 1월 20일 취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쟁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업체들이 앞당겨 수입품 재고를 축적한 영향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대규모 무역 적자가 졸린 바이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예고를 한 대로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분기 내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무려 사용료가 월 2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성능의 AI 비서가 공개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라는 건 AI가 알아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비서를 의미하는데요. 이 오픈 AI는 잠재적인 고객 평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용도에 맞는 각각의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중 고소득 지식 노동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는 월 2,000달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AI 에이전트는 월 10,000달러, 그리고 박사급 연구가 가능한 AI 에이전트는 월 2만 달러의 이용료를 고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박사급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실험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정리와 논문 작성, 그리고 학술지 제출 등 박사급 연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는 지난달에도 이 오퍼레이터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월 $200의 프로모델 구독자에 한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사급 AI 에이전트의 이용료는 프로모델의 무려 100배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1년만 이용하더라도 $24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출시가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싼 이용료 덕분에 디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장기적으로 총 매출의 20에서 25%는 AI 에이전트 구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고요. 또 AI가 연봉 $200만 개발자나 중요한 의료 연구자 수준의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용할 이 의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가 이러한 고가 모델을 출시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50억 달하는 손실 규모가 있었던 부분이 배경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AI 모델을 위해서 이 매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오픈 AI의 움직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7 종목들 안에서도 5%대 낙폭을 보였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월가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베어드의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이어질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베어드의 자세한 투자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어드의 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베어리시 프레시픽으로 선정하면서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1분기 42만 5천 대에서 43만 5천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해당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1분기 예상 인도량을 38만 7천 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월가의 기대치보다 낮게 잡았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다만 지난해 180만 대에서 올해는 200만 대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단기적인 약세를 경고하면서도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긴 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AI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 조정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목표가 일단 기존 $440에서 $370까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발표를 했는데 현재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374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중에 약 47%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월가의 평균 매수 의견이 55%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위축세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나름 $9만 가격을 유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오는 3월 7일에 있을 크립토 서밋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는 법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 전망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까지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자 오히려 비트코인 또한 이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비관론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8만 9천에서 $9만 사이의 가격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간으로 토요일에 열리는 크립토 서밋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냐에 따라서 주말 사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극심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